자, 오늘은 토플 시간이에요, 토플.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 가져와 봤어. 그래서 아마 좀 처음 듣기엔 어려울 수도 있어서 내가 토플 개관부터 한번 해줄게. 토플이 무슨 약자인 줄 아니, 문호야? 토플이 무슨 약자인 줄 아니? 받아서 Test of Foreign Language. Foreign Language야. 그냥 외국어 시험이다. 그냥 알아두면 돼. 근데 토플을 왜 해야 되는 줄 알아? 아, 얘네들한테 한번 얘기했던 거야. 모르지? 대학 가려고? 아, 맞아. 대학 가려고 필요한 거야. 이게 뭐 어떤 수단이 항상 헷갈리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토플을 하면은 토플이 곧 영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 토플은 영어를 증명하는 수단 중 하나야. 내가 이 정도가 됐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지표를 나타내지, 이게 꼭 100%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그런 거를 의미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그거야. 내가 이 토플 시험을 잘 치는 게 곧 영어를 잘하는 거다 라고 100% 말하는 수는 없어. 어떤 영역을 했을 때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퍼블릭 스피킹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느낌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고, 그래서 토플 시험은 알지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두 개 지문이 나와. 두 개 지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몇 문제 정도 하냐면 10문제 정도 해. 그럼 총 몇 문제야? 20문제. 그치, 20문제지. 그래서 지문 하나당 총 700단어 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해. 그래서 총 35분의 시간이 소요돼. 그럼 전략적으로 문제를 잘 구성해야 되겠지. 토플 시험 중에 또 리스닝이 있잖아. 그래서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총 4개 영역이 이루어지는데,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 나타나는 지문 3분짜리인데 대화 지문 2개 3분짜리, 그리고 3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3개의 강의인데 3분에서 5분 사이야. 곱하기 3. 그래서 대화 하나 나오고 강의 2개 나오고 강의 또 대화 강의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이것도 총 36분 정도 걸려. 물론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냐면 강의 듣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닌데요? 하는데 강의 시간이 그 정도 안 되는데요? 한 20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를 고르는 시간이 앞에 거 10분 뒤에 거 7분 정도 있어. 그래서 문제를 내가 이 5문제 5문제짜리고 얘는 6문제짜리야. 그래서 강의를 풀게 되면은 내가 문제가 풀 때 시간 제한이 있어. 그래서 17문제를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풀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14번째야. 근데 시간이 10초 남았어. 그럼 3개를 빠르게 찍어야 돼. 왜냐면 안 찍으면은 그냥 안 한 걸로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돼. 내가 1000년 만에 한 문제만 풀 수 없어. 리딩, 컴퓨터로 시험 치는 걸 알고 있지. 리딩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나와서 이렇게 컴퓨터로 보고 하면 되는데, 리스닝은 한 번 문제가 지나가면 다시 돌려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를 때 좀 신중하게 골라야 돼.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 그럼 살짝 문제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 배분을 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것들 잘 알아봐야 돼. 아까 유형을 설명 안 했는데 크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fact, 사실인가를 묻는 문제가 있고, 또 추론, reference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뭐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summary, 요약. 이 문장을 요약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뭐 3개를 골라. 문장에 해당하는 3개를 골라. 문단에 해당하는 걸 뭐 몇 가지 골라. 여기에 나온 내용들 몇 가지를 골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유형이 있지? 생각해보면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맞아, 보케블러리 있지. 이거는 진짜 쉬워. 그냥 문맥상에 이 단어가 뭐를 의미하냐 하는 게 있고, 또 paraphrasing, 마지막으로 paraphrasing까지. paraphrasing은 내가 문호가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이거 너무 쉬운데? 어제 문호가 사과를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문어가 어제 사과를 먹는 걸 보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패러프레이징이라는데 다시 재진술하는 거야, 다른 말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있지만 되게 여기 팩트 앤 네거티브 팩트 문제가 되게 많아. 진짜 이게 맞아? 하는 묻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 이루고 있어서 이 문제만 잡아가도 문제가 되게 많이 풀려. 리스닝 같은 경우는 똑같아.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 말을 했지? 목적이 무엇이지? 남자가 다음에 할 것은 무엇인가? 뭐 여자가 또 다음에 할 것은 무엇인가? 또 특정 구간을 들려주고 이거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요것들을 질문 내가 너 제대로 듣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스피킹은 독립형, 통합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이거는 얘네 할 때 설명해 줄게.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고 요거 내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토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 너네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문을 앞으로 할 거고. 하고 있니 혹시? 워싱턴 하고 있어? 아카데미 하고 있지? 고삐? 아니 중삐? 이제 중. 올라가? 그러면은 토플을 뭐 지금 15살이니까 16살이나 17살 때쯤 시작을 할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야. 우리 근데 이미 하고 있는 거야. 토플을 할 때 뭐가 먼저일까 생각했을 때 사실 리딩이 먼저야. 리딩이 돼야지 요 영역들이 될 수가 있어. 리스닝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을 많이 하게 돼. 근데 리스닝은 너네도 해봐서 알겠지만 리스닝이 일단 독해야. 내가 그게 읽혀져야지, 독해가 돼야지 결국에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 예전에 내가 지난 오프라인 캠프 때, 그러니까 종강 오프라인 캠프 때 강의를 한번 했었었는데 내 수준 플러스 1, 나의 수준에 플러스 1만큼 되는 게 가장 적절한 수준의 학습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해할 수 있는, 기억나니 혹시? 안 나오구만. 이해할 수 있는 자극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을 하더라도 리딩할 때 그 독해가 이해가 돼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초급이나 지금 단계에서는 야씨 그 답지를 펼쳐봤는데 모른다. 그럼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조금 어려운 거야 나한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어쨌든 토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내가 제로 베이스인데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야. 그거를 괜찮아, 할 수 있어. 그거를 오늘 좀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공부 순서는 이거 한번 지울게. 이제 지우고, 공부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리딩, 리스닝 먼저 해야 돼. 내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들어와서 새겨지는 게 있어야 할 수 있어. 뭐 결국에는 리딩하고 리스닝 중심의 공부를 하게 돼.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익숙해지고 문제 종류들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익숙해지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 처음에 문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난 뒤에 다른 책으로 가서 이 주제에 관해서 도막씩 쭉 공부했잖아.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유형을 한번 또 학습하고 또 주제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끊이지 않고 단어 계속 외우고 있지. 하루에 50개씩. 근데 50개 플러스 알파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가 단어만 좀 채워져 있어도 큰 도움이 돼. 그러나 말했던 것처럼 토플은 영어 공부는 아니야. 너네들은 가서 영어 공부가 아니라 학습을 해야 돼. 대학교 가서. 문우는 뭐가 하고 싶어? 대학교 가서? 무슨 그런 게 정해진 게 없어? 하고 싶은 거 없어? 어른 되면? 어른이 아니라 대학생 되면? 대학교를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냥 막연히 해외를 가고 싶은 거야?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 좀 이렇게 덥다. 눈이 와서 날씨가 너무 좋구나. 어이. 근데 이게 자동으로 닫혀서 열어도 여는 것 같지가 않아. 문에다가 이렇게 잘 끼워놔야 돼. 이렇게? 제임쌤이 알아서 잘 잘라주시겠지? 이런 거? 실시간이면 내가 진짜 뭐 어떻게 하겠는데 실시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맞아? 자, 그럼 계속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약간 카메라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주제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이 공부와 병행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writing, speaking을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듣는 거에서 말하는 게 나오고 읽는 거에서 쓰는 게 나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피킹 라이팅 중심의 이런 것들 가는데, 오늘 진짜 이 스피킹 라이팅을 혼자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게. 내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하게 된 거야. 이전에는 사실 나도 알고는 있었는데 시도는 안 해봤거든. 근데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되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설명해 줄게. 자, 리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너네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 해석이 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돼. 거기에 대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 해석이 돼? 해석도 안 되는 건가? 해석이 돼? 너는? 네. 해석이 돼? 시온이는? 문제를 풀 때? 되죠. 근데 문제가 답이 맞춰져? 맞춰지 이제. 근데 8점이야? 보통 리딩. 리딩. 어. 그건 이제 시간 분배가. 그래서 두 가지를 자주 얘기해. 근데 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해. 너네뿐만 전에 했던 애들도. 근데 사실 팩트는 그게 아니야. 리딩 할 때 두 가지 얘기해. 내가 해석을 했지만 틀려.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시간 분배가 문제래. 근데 맞아. 그게 맞아. 근데 정확히는 왜 시간 분배가 문제냐면은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분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문제를 풀잖아. 처음에는 내가 해석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 근데 내가 항상 수업 때 어떤 거 먼저 시키지? 독해하는 거 먼저 한참 시키다가 문제로 들어가지. 네. 지금 또 맨날 하루 종일 쓰고 있잖아. 네. 안 쓰고 있냐? 쓰고 있어요. 그치? 그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읽어서 하는 거랑 진짜 실제로 써보는 거랑 달라. 그걸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게 달라. 이거는 나만의 방법인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냐 아니냐가 혼자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내가 그 문제집에 있는 거랑 내가 적은 거랑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게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 그게 됐으면은 제대로 내가 분석하고 이걸 해석해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분석하고 해석이 가능하면은 그럼 시간에 이제 들어오게 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빨라지겠지. 당장 오래 걸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지. 해석을 못하는 애들은 결국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를 틀리는데 또 해석이 잘하는데 난 뭐가 생각하지?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총체적 난국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제대로 된 독해가 결국 키워드다. 리딩에선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럼 제대로 된 독해를 어떻게 하냐? 나는 그거를 추천해주고 싶은 게 한국어 독해를 한번 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만약에 내가 한국어 독해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은 영어로도 이해할 확률은 조금 낮아. 근데 영어로 이해할 때가 더 쉬울 때가 많아. 토플은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분석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라는 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플러스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이거는 너네가 이거 끊어 읽고 장문을 하는 이유에 속하는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끊어 있는 거를 왜 해, 얘들아?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지? 근데 해석이야, 해석. 근데 우리는 리딩은 읽는 거야. 해석과 읽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은 해석은 끊어 읽으면서 내가 그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서 가는 거야. 리딩에서는 그게 필요해.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좀 이따 리스닝해서 해줄게.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파편적으로 하고 있잖아. 근데 나중에 갔을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 도막을 늘려가면서 청커 단위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지. 이 단위를 늘려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초급자들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이렇게 많이 끊어 있는 게, 요거를 벗어나서 이 범위가 넓어져서 한 번에 됐을 때가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이트로 해석을 해갈 수 있어야 돼요.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독해를 끊어 있는 연습하고 난 뒤에는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어가는 연습이 돼야 돼. 글을 읽는 것처럼 읽는 연습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하고만 있을 거야. 근데 우리 목표는 읽고 푸는 거잖아. 정확한 해석으로.
분석은 정확한 해석을 불러 들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야. 써보고 해보고 이렇게 해라. 그럼 이게 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내가 문제 풀어라. 이거 읽어서 와라. 이거 해석하고 단어 찾아서 와라. 그렇게 숙제를 내주잖아. 그게 이 이유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습관화가 되고 나면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 과정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단어 외우고 문제를 유형에 맞춰서 풀면 돼.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팩트 문제를 좀 집중해서 풀 필요가 있어. 이게 가장 쉽고 내가 해석만 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야. 리퍼링이나 레퍼런스 문제는 그런 거는 뭐 언급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이 필요해. 어쨌든 화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근데 그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팩트는 네거티브 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진짜 보고 찾기만 하면 돼. 해석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지금 전수가 낮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해.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 복화 있겠지. 복화. 아까 문장 삽입도 있다. 삽입 인설트도 있는데 인설트는 뭐 잘 풀리면 하면 되고 안 풀리면 안 하면 돼. 그냥 문장 읽다가 어색한데 그냥 걔를 넣으면 돼. 그래서 푸는 독해를 푸는 방법은 많이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건 수업 때 다뤄야 될 내용들이에요. 지금 하면은 너무 방대해. 지금 절반 설명했는데 시간이 거의 30분이 다 돼가고 있어. 20분이 지났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해볼게. 그래서 푸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보다는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복해 문제냐, 리퍼런스 문제냐, 문장 요약 문제냐, 문단 요약 문제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파악해서 넘어가야 돼. 그리고 주어진 종이와 연필을 잘 활용해야 돼. 왜냐면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그 샤프를 연필로 이렇게 직접 그을 수는 없잖아. 그 돈 내고 가야 돼. 그러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유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걸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한 지문이라도 푸는 거를 내가 꼼꼼히 하라는 이유가, 그거라도 점수를 맞추고 뒤에 건 찍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풀어야지 점수가 지금 10점대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60점, 80점까지 우리 목표잖아. 진짜 그거를 하려면은 요런 것들 시키는 걸 잘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리스닝이야. 리스닝은 예를 들어보자. 리스닝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사실 연관이 있어. 내가 하나를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 안 해줬는데 내가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미 사실 그 리스닝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숙제를 하잖아. 숙제를 어쨌든 에코형하고 쉐도잉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문제를 푸는 거 먼저 설명 문제야 되다. 나 너를 자꾸 까먹는다 내가. 이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주제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 사실 나올 내용이. 그래서 리스닝 할 때는 5분 동안 내가 듣고 그걸 다 기억하기라 좀 요원한 일이야. 너무 길어. 너무 정보가 많아. 그렇다고 적자니까 자꾸 까먹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노테이킹, 숙제는 지우고 노테이킹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 노테이킹 할 때 무엇을 적어야 되는 줄 알아? 시우야, 뭘 적어야 될까? 노테이킹 할 때 핵심 단어. 맞아. 핵심 단어. 그 중요한 걸 적어야 돼. 근데 뭐가 중요해, 이사가? 뭐가 중요할까 도대체? 주제. 맞아. 주제가 중요해. 또 뭐가 중요할까? 내용. 다 내용이잖아. 주제 빠지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데,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냐면은 예시 또는 나열되는 것, 강조하는 것. 강조라는 게 어구나 내 말을 통해서 강조해. 오케이, listen,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라는 게 문장 마지막에 나온다. 그게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결과. 특히 결과가 중요해. 인과관계인 거지 이거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동의 방향까지도 뭐 들어가면 좋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시사라고 해. 지시사. 뭐를 어떻게 해라, 어떤 걸 해라, 연결어 지시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first, second 이런 거에 나오면 내용이 뭐가 하나 반전이 됐구나, 뭐가 하나 더 나오겠구나, 벗이나 이런 거 나오면서 우리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사실 노트 테이킹 하면 니네 다 적잖아.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나와? 하나부터 열까지 나오면 좋겠지. 내가 저게 다 나오면 좋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찍자는 게 아니잖아, 리스닝. 근데 찍는 듯이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 노테이킹 하는 게 내가 자세히 문제를 하는데, 노테이킹이 뭐냐면 강의를 이제 필요한 걸 받아 적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가 중요한 것이지 했을 때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되고, 차라리 내가 뭐 기억 못 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듣지 마. 듣지 마. 들으면 안 되지. 적지 마. 그냥 필요한 거 그냥 기억하는 게 나을 수 있어. 그러나 적기는 적어야 돼요. 뭐를? 이런 것들. 그러면 주제 하면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어? 토픽이란 말을 들어요. 토픽, 디스커스, 또 뭐 있겠어? 메인, talk about.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적고 있어, 얘들아. 아니. 지금 내 거를 적고 있는 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듣기에서 나오면 적고 있냐고. 적어야지. 그게 주제야. 그걸 노트 테이킹 해야 돼. 노트 테이킹은 내가 까먹을 것 같은 거, 잊어버릴 것 같은 거 적는 게 아니야.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도 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얘 말하는 걸 적어야 돼.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된다는 거야. 주제, 예를 들어서 주제에서는 토픽이 뭐지? 오늘 얘기할 건 뭐지? 어떤 건 뭐지? 이런 거를 적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삭이는 축구를 좋아하고 공부를 싫어하며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 좋아하냐? 아니. 짜장면 좋아하냐? 네. 짜장면과 탕수육 좋아하냐? 짜장면과 탕수육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받아 적어야 돼? 안 받아 적어야 돼? 그런 것들 적어야지. 왜냐면 그게 시험에 나올 거니까 내용이. 찍어야 돼. 영상이야? 그래 알겠어. 네. 그래서 놓쳤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듣는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말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니즈가 되는 거야. 요것들이. 근데 사실 듣고 있냐가 문제인 거야. 안 들려. 그게 문제인 거야. 그거는 내가 좀 다뤄줄게 또. 그렇게 해서 일단 노트킹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1에서 6번까지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공부를 통해서 파악하면 돼. 자, 그러면 안 들려요 하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 초급 친구들. 하나는 노트 테이킹이었고 하나는 듣는 연습이야. 듣는 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 듣기. 아까 전에 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해 가능한 리스닝이 돼. 컴프리헨시브 리스닝이 돼야 되는 거야. 뭐 리스닝 컴프리헨션 말 그대로 진짜 LC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그거를 이해해서 듣고 있냐는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판별하느냐 라는 거를 답지를 보면 돼. 답지를 뭐 스크립트나 자막을 보고 이렇게 달고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현실에서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느냐, 그냥 에코잉하고 쉐도잉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내가 왜 니네한테 맨날 들으라 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거를 어떤 걸 선정하냐면은 사실 숙제했는 거를 하는 게 좋아. 내가 수업 때 했는 거를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수업 때 내가 이미 분석을 그걸 다 해주잖아. 단어도 니네가 외웠을 거잖아. 그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왜? 그게 너네가 이해 가능한 지문이거든. 엄한 거를 듣지 말고 뭐를 들어도 상관없어. 진단고사를 들어도 되고 이거를 들어도 되고 저거를 들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인가라는 게 정말 중요해. 예를 들어서 영어라는 한국어를 예를 들어보자. 한국어를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사실 다 받아 적을 수 있잖아. 약간 좀 뭐라냐, 이상한 단어들을 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 고유명사들 약간 좀 예를 들어서 스플래시 이런 단어를 하면은 너는 들어오면서 딱 스플래시 뭐를 얘기하는지 알아듣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삭이랑 시우랑 시온이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야. 근데 영어로 가보자. 그러면 메타칼팔이라는 단어를 들었어. 그럼 지금 그럼 네가 적을 수 있어? 적을 수 있지. 근데 좀 더 어려운 단어로 가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들이 있겠어? medieval era, 중세 시대까지도 괜찮아. cuneiform도 많이 들어봤겠지.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 살짝씩 이상이 지금 듣기 싫어졌어. 이런 내용들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클라비클 하면 뭔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한국어로 클라비클 적을 수 있잖아. 이런 것처럼 영어는 원어민조차도 고유명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가 위대하다. 한국어 하자.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리스닝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관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듣기 파일을 찾아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매번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친구가 지금 숙제를 왜 했던 거를 계속 들으라 하냐면은 그럼 내가 듣겠지. 그럼 들릴까 안 들릴까? 틀리지. 들리겠지. 왜냐면 내가 해석도 해줬고 단어도 외웠고 수업 시간에 했잖아. 그럼 그 오디오 파일이 들리겠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들으면서 분석하면서 해야 돼. 에코잉 좋아, 쉐도잉 좋아. 근데 쉐도잉과 에코잉은 그 목표야. 듣고 내가 그거를 따라 할 수 있나, 그거를 제대로 가져오고 있나를 물어보는 거고, 지금 그거를 그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실질적인 영어의 향상을 위해서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만큼 들린다잖아. 그러면 영어 듣기의 속도도 어떤 거 엄청 빠르고 어떤 거 엄청 느려. 그러면은 그 영어 듣기의 속도에 있어서 속도는 조절할 수도 있어. 우리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듣는 거에 필요한 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영어 듣기 95%는 최소 95%에 100% 사이가 돼야지 요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숙제를 단했던 거 아니면 차라리 해커스 테스트를 들어라 했던 이유가 이 이유야. 그리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그때 내가 너 스크립트를 보고 있을 때 아무 하지 않았던 이유가 스크립트를 보는 타이밍도 필요해. 내가 그거를 듣고 이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듣는 게 필요해. 그러나 그게 내가 이미 이해를 했고 수업 때 했던 거라면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단어 정도는 듣고 찾아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아까 내가 리딩 때 기억나? 이걸 왜 끊어서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리딩을 해야 되는지? 리스닝은 이게 지나가. 쭉쭉 지나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 못 들었다 해서 다시 들어준다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들리는 만큼만 들어야 돼. 그래서 어렴풋이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리스닝 파일을 계속 들으라는 거야. 이 리스닝 파일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뭐를 의미하는구나. 아, 이게 이거 하는구나. 그래서 들으면서 내 속에서 계속 한켠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야. 에코잉하고 쉐도잉 됐으면은, 쉐도잉은 잘해 니네. 이제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에코잉은 안 되지. 왜냐면 에코잉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 에코잉 다음에 우리가 그거 했던 걸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잖아. 안에 우리 머릿속에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용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아,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 뭐를 얘기하는 거지. 필요하다면 뒤로 돌려들면서 해석을 하면서 넘어가야 돼. 그러면 그 한 질문 내가 진짜 마스터했다 싶을 때까지 해야 돼. 한 질문에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잖아. 그럼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해석하면서 가면은 그게 돼. 초기에는 그러나 말했던 것처럼 리딩이 먼저야. 리딩으로 이걸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 리스닝으로 들어가서 이걸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진짜 고문이야, 고문. 내가 진짜 이해도 못하겠는데 이건 진짜 어떡해 하면서 고문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일단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딩하고 리스닝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을 파악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 적어가고 그런 것들은 계속 내가 하고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가는 거야. 그렇게 연습이 되고 나면은 이게 현장에 적용되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리딩의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끊어 읽고, 그리고 끊어서 분석, 해석한 뒤에 읽어 내려가는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고, 리스닝은 에코잉, 쉐도잉 했다. 그럼 쉐도잉, 에코잉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게 정말 중요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스피킹하고 라이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너네가 원어민 쌤이랑 하면서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해줄게. 그리고 이걸 끝나고 나서는 그러면 나는 챗GPT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가야 되는가. 리스닝하고 리딩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스피킹부터 시작해볼게. 스피킹 유형 몇 개 있지? 4개. 맞아, 4개야. 스피킹하고 라이딩은 그냥 디테일하게 니네가 아예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해줄게. 스피킹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독립형하고 통합형이 있어. 말만 들어도 이제 느낌이 좀, 독립형은 딱 떨어져 있고 통합형은 뭔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의 문제가 나와. 그래서 1번이 독립형인데, 독립형 같은 경우에 이런 거야. 짧은 질문을 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
자, 짜장면이 좋나요? 짬뽕이 좋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찬반이지. 여기는 좋음 씨름이지. 나는 짜장면이 좋습니다. 나는 짬뽕이 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선호 의견을 하면 돼. 그래서 준비 시간은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게 항상 이게 문제야. 준비 시간이 15초야. 준비 시간이 15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어려워. 내가 15초 만에 생각해. 15초 만에 대답해. 그래서 사실 스피킹은 좀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영어 잘하면 한 25점 나와야 될 거였잖아. 영어 잘했으니까 난 토플 하면 한 25점 나오지. 그럼 땡. 이제 박살 나는 거야. 나도 한 17점, 18점, 17점 정도 나온 것 같아. 근데 그건 진짜 영어가 익숙하고 영어를 많이 썼다. 그럼 한 17점, 뭐 잘 나오면 20점 나오는데 20점 이상으로는 내가 준비를 하고 그 문형이나 그 구조에 대해서 내가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찬성, 반대의 질문이 있고 또 진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술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거나 선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 텐데 결국에는 답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습이 안 되고 이건 알아. 순발력이야 사실. 그 바로바로 15초만 어떻게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15초 동안 준비를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를 현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답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 후에 부수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순서로 대답해야 되거든. 답변의 핵심, 근거 1, 예시, 근거 2, 예시. 이렇게 가서 고정으로 간다 생각을 해야 돼. 근거일 수도 있고 뭐 부연 설명일 수도, 그러니까 예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연 설명.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예시를 들어도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뭐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먼저 나에 대한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 어떻게 간다고. 그 다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나는 짬뽕 짜장이 나와서 짬뽕이 좋다. 나는 짬뽕과 짜장이 좋냐는 질문에 대해서 짬뽕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짬뽕이 건더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이다. 짬뽕이 건더기가 많고 해산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짬뽕을 먹는 걸 좀 더 선호하고 그 얼큰한 국물이 좋다. 두 번째로는 짜장은 국물이 없어서 먹기가 싫다. 왜냐하면 국물이 없는 요리를 먹을 때마다 뭔가 좀 답답하고 그리고 남았을 때 너무 짠맛이 느껴진다. 하지만 국물이 있는 걸 먹으면 끝까지 개운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나는 짜장면보다는 짬뽕을 국물이 많은 야채가 있는 또 해산물이 있는 짬뽕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거를 50초 동안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야. 정확히 45초죠. 45초 동안 대답을 하면 되는 거야. 듣기에는 진짜 쉬워 보여.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문제만 나오진 않으니까 뭐 토플을 해보면 알아. 여러 문제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문제를 들었다 보자.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구체적인 설명이 간결한 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이게 덜 완성됐더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까? 두 번째 거.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 네. 시우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냥 약간 최대한 많이 말하면 좋다고. 그냥 최대한 많이 말하면. 네. 시원이는? 정확하게 먼저 나왔어요. 그게 완결되진 않더라도. 근데 정답은 간결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해. 완결되는 게 중요해. 이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야. 근데 내가 어차피 완성 못할 거면 니네 말이 맞아. 많이 말해야 되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보는 게 맞아. 근데 그거는 내가 10점 진짜 10점대일 때 얘기야. 15점 20점 그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완결되는 게 중요해. 말하다 마는 것보다는 그 말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 폼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 내가 이게 무슨 말 할 건지 어떤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한 거야.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해. 다시 돌아와서 효율적으로 내가 접근하는 게 필요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물어봤으면 어쨌든 그냥 주제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완결된 형식으로 필요해.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외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personally I strongly believe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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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wo reasons. For the first reason is that blah blah blah. For instance, for example, to be specific in detailed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secondly, next, next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근거 설명하고 또 뭐 to brie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결까지 짓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는 근데 외워야 돼. 내가 그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15초 동안 그런 걸 다 생각할 수 없잖아, 내가. 그래서 첫 번째 뭐 들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 뭐 들어가야 되겠다, 세 번째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줘서 들어가고 완결되는 게 진짜 중요해. 완결되고 내가 장황하게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45초 이내에 정확하게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중요해. 왜냐면은 말 많으면은 점수를 주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연습할 때는 좀 그냥 단순하게 접근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막 정확하게 뭐를 많이 얘기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시간 안에 말하는 것과 그리고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 그래서 15초 안에 45초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 답변이 가능하도록 첫 번째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게 15초 안에 사실 복잡하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근데 말을 많이 할 수조차 없는 환경인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라도 좀 정확하게 답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뭐 비용이 많이 든다, 건강에 좋지 않다, 뭐 어떻다 라는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꼭 실제가 아니어도 돼. 허구여도 상관이 없어. 나의 경험이 다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판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대답을 할 수 있냐 없냐,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첫 번째 시간 내에 좀 단순하게 허구더라도 그 예시랑 이런 것들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걸로 해보자. 학교에 칠판이 있어야 되는가? Yes or no? 있어야 된다. 그럼 yes or 보자. 근데 yes or no 선택할 때 나의 선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답변했을 때 yes가 내가 나을 것 같으면 yes를 하고 no가 좀 뭔가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그럼 no를 해. 근데 내 마음은 yes야. 내 마음은 지금 상관이 없어. 네 의견 묻는 시간 아니야.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 난 압도적 짬뽕이 좋아. 이런 상황이야. 근데 난 짜장 했을 때 뭔가 할 말이 많아. 그럼 짜장 해야 돼. 난 싫어. 난 짬뽕 할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좋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교실에 칠판이 있어야 된다. yes or no. yes야. yes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yes. 첫 번째, 아이들이 선생님이 필기가 하기 쉽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를 따라 적고 연습하기에 용이하다. 두 번째로 전자로 진행하게 될 시에는 글씨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거에는 오리지널이 또는 아날로그가 주는 학습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칠판을 쓰는 것을 칠판을 달아서 칠판을 계속 사용했으면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 근데 이게 주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한 연습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를 또 준비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선호 질문은 사실 정해져 있어. 네가 개인적으로 어떤지, 좀 이런 내용적으로 어떤지, 심리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신체적, 금전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가에 대한 큰 맥락 안에서 준비를 해야 돼. 나는 어때? 야, 남자가 180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내가 뭐 나의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질문에 공통되게 답을 할 수 있는 거 있어. 뭐 금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해진 거를 미리 그냥 결정을 해서 놔도 왜 짜장면이 좋냐? 라는 질문에 그냥 싸다 해. 짜장면이 되게 짜장면이 싸다. 그래서 사실 가격 똑같아. 근데 짜장면이 싸다, 싼 게 경제적이고 이런 것들로 나는 뭐를 하고 싶다. 교실에 칠판을 달아야 되는 말은 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칠판을 달지 않는 편이 좀 더 경제적이다. 돈을 절약한다. 그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똑같이 그냥 만능이야.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놓고 연습을 하는 그 답변을 좀 더 준비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주제들을 연습하는 게 사실 베스트지.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너네들이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이런 것들은 브레인스토밍 하는 연습이 돼야 돼. 그런 거 어떤 거 뜻이든지. 근데 어쨌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준비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꼭 실제여야 될 필요는 없어. 그냥 허구여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번째지. 실전 연습이 돼야 돼. 45초 타이머 15초 딱
딱 하고 45초 했을 때 내가 몇 초, 그러니까 앞에 이 바가 떠. 이렇게 바가 45초 바가 bar 이렇게 뜨고 여기 초가 이렇게 떠. 땡땡땡땡 초가 카운트가 들어가고 이 게이지가 점점 차 이렇게. 끝에 닿으면 끝나는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연습을 필요해. 그래서 몇 초 때까지는 내가 이걸 얘기하고 몇 초 때까지는 이걸 얘기하고 몇 초에는 결론을 짓겠다. 요거를 보면서 타이머를 보면서 항상 연습해야 돼. 이렇게 연습해야지 실전에 가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100% 문법 다 맞아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니야. 우리가 120 만점 받을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돼. 이러고 있을 시간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해라. 그게 자신감 있어 보이니까. 어쨌든 사람이 검사하는 그러나 그 내용이 좀 명확하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 통합형이야.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어놓은 채로 한번 해보자.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생활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 대화를 중심으로 화자의 의견 요약하기. 이건 30초 준비하고 60초 말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산다, 이렇게 한다, 너는 어떻냐, 어떻게 말하냐, 화자가 이렇게 말을 또 쭉쭉쭉쭉 해. 그거를 답변해야 되고 하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그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독립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핵심 내용을 좀 간결하게 해야 돼. 디테일한 내용을 결국에 얘네들은 디테일한 내용을 잡아야 되는데 디테일한 내용 못 잡았으면 큰 주제라도 좀 잡고 가자.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문제별로 노트 테이킹 하면서 하는 것들을 좀 알려줄게. 리딩 한 다음에 리스닝을 하잖아. 2번은 리딩. 안내문에 대해서 나가잖아. 그래서 다음 그 짧게 뭐 한 3줄, 4줄? 뭐 그 정도 되지. 그래서 그거를 읽고 또 하는 거나 아니면 건의문. 우리 식당에 자율배식하게 해달라. 돈가스를 10개 먹어도 아무 말 안 하게 해달라. 이런 건의문이 올라왔어. 그리고 남자 여자를 대화를 하는데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 말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의견을 요약을 해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리딩에 대해서 먼저 요약하는 게 필요해. 왜냐면 내가 읽었다는 거 표현해야 되니까. 얘네 같으면 리딩을 읽고 리스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중심이 되는 사람의 의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것도 핵심 내용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내가 글을 읽었으니까 읽었는 티를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 티를 내야지. 그러니까 이 패세지에서는, 이 어나운스먼트에서는, 이 리딩에서는, 이 서제스트에서는 이런 어피니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다. 돈가스를 난 10개 먹고 싶은데 어제도 2개밖에 못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 10개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또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찬성을 했냐 반대를 했냐 라는 걸 해야 돼. 이 사람은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기 때문입니다. 이게 디테일 잡는, 아까 말했던 그 디테일 잡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요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딩에 대한 요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 반대하는지 화자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적고 그 이유에 대해서 쭉쭉쭉쭉 4개 적어 내려가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당연히 요약을 해야 되겠지. For this reason, the man, the woman agree, disagree with this plan, opinion, idea, suggestion. 또 뭐가 있겠어? announcement.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거에서 노트 테이킹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reading이나 뭐 reading, letter, announcement, opinion, 또 뭐 있겠어? 뭐 post 뭐 이런 것까지 있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왼쪽에는 그럼 reading, 노트 테이킹한테 진짜 실제로 reading 하는 부분은 이렇게 적고 리스닝 하는 부분은 여기다 적고, 그래서 얘가 반대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그럼 그 내용들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뭐 against, agree, disagree 이런 것들 다 적어도 상관없어. 그냥 찬성하는지 반대면 뭐 반대, 찬성이면 찬대, disagree면 disagree 이런 식으로 적고, 첫 번째 의견, 이유 이렇게 적었잖아.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서 적었으면은 그거를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내가 무슨 말 할지 템플릿 외웠잖아. 이 템플릿에 여기 달아놓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가서 얘기를 하면 2원은 끝. 이런 것들이 노테이킹하고 템플릿을 넣는 거에 대해서 좀 해야 돼. 근데 템플릿을 막 그냥 뭐 100%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그냥 그때 내가 떠오르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쓰면 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60초 제한이잖아. 어디 갔노? 60초 제한이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60초 안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들 너네가 고민을 하고 해야 돼. 아니면 또 시간 딜레이 되고 시간 안 맞고 이러는 거야. 얘는 딜레이 돼서 시간을 더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슬프지. 자, 3번에서는 리딩하고 리스닝을 또 나오는데 요거는 몇 초짜리더라? 헷갈리네. 요것도 30에 60이다. 30초 동안 준비하고 60초 동안 말하는 거야. 근데 앞에 그런 패세지들을 듣고 이제 말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리딩에 대해서는 학술적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대학 요거는 생활에 대해서면은 요거는 아카데믹 디스커션이 되고 요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가는가 도시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나오고 또 뭐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 최근 했던 뭐 주제 생각나는 거 있어? 뭐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 정말 다 나와.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야. 도시 재생일 수도 있고 뭐 GMO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고학적 사실 피라미드에 대해서 나올 때도 있고 피라미드는 피라미드로 가보자. 피라미드는 옛날에 있던 그 왕들을 기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례 1번 투탕카멘, 사례 2번 파라오 뭐 몇 세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러면 리딩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리스닝에서는 그걸 받침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이렇게 쭉쭉쭉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리딩에서 나온 개념들을 리스닝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첫 번째로 내가 읽었다 티를 내야 되겠지? 리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닝으로 들어가서 리스닝 들은 것도 또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리스닝에서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게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잘 하면 돼. 이거는 템플릿도 뭐 크게 할 것도 없어. 그냥 잘 듣고 잘 적으면 돼. 요거 같은 경우는 통합형은 니네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이 아니야. 네 생각을 묻는 시간이 아니야.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4번 또 동일해. 4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강의를 듣고 내용을 요약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듣고 풀고 이런 형식이었잖아. 읽고 듣고 풀고 요렇게였는데 마지막에는 듣고 바로 말하는 거야. 요거 두 개는 읽고 듣고였잖아. 근데 여기는 읽기만 해.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짧아. 읽을 시간 주고 20초 준비해서 60초 말을 해야 돼.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아. 주제에서 내가 읽었다 티를 내야 되잖아. 주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 이유는 또 그는 설명하고 이렇게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돼.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요거를 좀 요약을 하면은 무리하게 그냥 다 말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야. 필요한 것들을 듣고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좀 복잡해.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4번이 듣고 그냥 요약하는 거 아니었어요? 읽고 아니야. 다 교수님 듣고 듣고였나? 잠깐만. 쌀이 맞다. 듣고다. 들으면서 정리해야 된다. 좋았어. 준서봐. 열심히 하고 있구만. 듣고 이제 하는 거 하고 그래서 그걸 들을 때 막 많이 알 필요 없어. 교수님이 말했던 거 설명했던 거 그런 자료들을 쭉 들어가면 돼. 그래서 미리 이거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준비할 때는 내가 뭘 말해야 되나 어떤 포인트로 말해야 되나 포인트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실전에서 내가 어디서 몇 초 할지 어떤 걸 몇 초 할지 배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수업 때 하면 돼. 자, 그 다음은 라이딩입니다. 라이딩은 두 가지야. 라이딩은 두 가지인데 이것도 뭐 있겠어? 통합형, 독립형이 있었으니까 또 비슷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도 리딩에는 통합형, 독립형 있었는데 와 진짜 힘들었어. 옛날에 독립형 진짜 내 의견 쓰는 건데 진짜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 문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맞춰서 해야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독립형이 아니라 통합형이랑 토론형으로 바뀌었어. 통합형이랑 토론형. 그럼 통합형 나왔으면 또 뭐 어떻겠어? 또 읽고
듣고 말하는 거겠지? 리딩에서는 주장, 뭐 이론, 뭐 그리고 제시하고자 하는 바, 또 아니면 대안, 또 방법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와.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와.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데, 그래서 리딩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세 포인트가 나와. 근데 이거는 3분 주는데 다시 읽을 수 있어서,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다시 읽을 수 있어서 그냥 본문에서 아, 이 정도 여기에서 디테일 잡구나. 근데 리스닝은 맨날 한 번만 들려주지. 리스닝 한 번 들려주는데, 근데 맨날 똑같아. 여기에서 나오는 세 가지 포인트를 반박해. 이건 이래서 쉬고 저건 저래서 쉬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진짜 아주 그냥 얄미워. 근데 반박을 해야 돼. 반박해야 돼. 이 사람이 반박을 해. 그래서 그 반박을 듣고 이유를 또 설명을 해. 그럼 그거를 잘 드러나야 돼. 그래서 이거는 노트 테이킹이 좀 필요해. 근데 이건 명확하게 뭘 들어야 될지 나오지? 그러면은 쉬워. 이제는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듣고 쓰면 돼. 그래서 세 가지를 핵심 포인트에 쭉쭉쭉 적어 놓으면은, 이렇게 적어 놓으면 거기 리스닝 하면서 왜 뭐 반박한 이유가 뭔지, 반박한 게 이유가 뭔지, 반박하고 이유가 뭔지 이렇게 쭉쭉쭉쭉 적으면 돼. 그래서 핵심 키워드로 적대. 근데 들리는 키워드들을 적는 게 중요해. 들리는 거 내가 이게 다 적으면 좋지만, 근데 리스닝을 하면서 이거를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은 좀 더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부분들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무조건 세 개 다 반박하는 게 나오니까 한 개라도 못 들으면 좀 슬퍼.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ading passage, argue, claim, content, says, states, posit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오지. 그 다음에 reading하고 listening 플러스 listening인데, reading에 대한 1, 2, 3번 이렇게 쓸 거고, listening에 1, 2, 3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근데 lecture, says, lecture, counters, lecture, oppose, refute, cast option,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dispute, 반박한다, 이런 표현들을 골라서 입맛에 맞게 쓰면 돼. 근데 이거는 외워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reading passage, argue, blah blah blah. 하지만 however the lecture challenges, lecture says, lecture dispute, 이런 식으로 하면서 쓰고, 그 다음 뭐라 해야겠어? 부연 설명해야 되겠지. 여기 나왔던 거 설명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냥 이대로 쓰면 돼. 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리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리스닝에서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렉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면 돼. 표현들은 나중에 수업하면서 외우면 돼. 표현들은 인과관계, 결과, 반박, 원인과 결과지. 원인과 결과, 그리고 반박시 네 말 다 맞음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잘 해야 돼. 그리고 영향도 적어놔야겠다. 영향. 이런 표현들을 알아서 그냥 외워야 돼. 외워서 현장에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두 번째는 아카데믹 디스커션. 그거는 너무 좋아. 옛날에는 한 30분 동안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돼. 그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그냥 토론에 좀 눈치만 맞으면 돼. 토론에 대해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지, 어떤 걸 하고 싶지, 어떤 내용을 하고 싶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가는 거고, 예를 들어보자. 얘가 아니라 지금 문제를 설명부터 해야지. 토론형은 리딩 2개로 이루어져 있어. 첫 번째 교수님이 말하는 거 리딩 1, 2. 학생이 찬성,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 맨날 존, 알렉산드라, 톰, 티모시 이런 친구들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게 찬성과 반대를 물어. 아니면 학생 아이디어를 달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두 명이 이제 답변을 제시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달라. 나도 똑같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못 봤었던 것 같아. 그래서 2개 하고, 그리고 나의 의견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동떨어지면 안 돼. 얘네들과 내용 동떨어지면 안 되고, 얘는 한 10분 정도 되거든. 얘는 10분 정도 소요 시간이 들고,
통화평은 몇 분이냐? 30분이었나? 아 20분이네. 그 읽는데 2분, 읽는데 3분, 듣는데 2분, 작성하는데 20분. 근데 시간 20분 진짜 짧다. 쓰다 보면 시간 끝나 있어. 그래서 나의 의견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첫 번째 교수님의 질문에서는 내가 교수님이 뭘 말하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은 답변을 하는 거에서 답변하는 것만 보고 더 오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교수님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얘네 두 명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가 반발을 하는가, 나는 어떤 의견이 더 가까운가, 그리고 누구 의견에 동의하는가 해야 되고, 얘네들이 썼던 거 그대로 내용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걔네들 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할 건 없을까?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또 새로운 의견을 내도 돼. 둘 다 이도저도 아니다 이런 내용을 내도 되는데, 근데 의견이 좀 명확해야 돼. 이게 토론에 내가 기여를 하고 있는가? 라는 거야. 그럼 답변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먼저 내 입장을 밝혀야 되겠지. 영어는 항상 대가리가 커야 돼. 대가리가 커야 된단다. 대가리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은 머리가 크잖아. 내가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먼저는 내 의견을 얘기해야 돼. 내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내가 다른 의견을 낼 건지 어떨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걔가 그렇게 말했더라. 그래, 나도 좋다 생각한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이것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짜장 짬뽕으로 계속 합시다. 짜장면이 좋다 해서 진짜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했어. 적었어. 근데 나는 짜장면도 좋은데 짜장면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설명해서 들어가고, 반대되는 의견에 반박을 한번 해주면 좋아.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좋다. 이래서 좋다. 반대 의견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고 이제 결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 찬성은 좀 말할 게 많거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써야 돼. 만약에 찬성을 하고 반박하는데 반박 의견이 좀 잘 안 나와.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돼. 반박을 맞다 해서 반박을 좋은 의견을 쓰고, 찬성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을 이렇게 써도 돼. 내가 잘 써지는 걸로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자세한 이게 실천 방안이 있어야 돼. 왜냐면 아카데믹 디스커션에서 물어보는 거잖아, 니한테 의견을. 예를 들어서 야 이사가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네가 이렇게 네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 네가 좀 생각해봐 어떻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네가 네 좋아요 말하고 끝나버린 거야. 그럼 축구를 하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냥 문제나 이거 너무 좀 별로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번 축구 이번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오는 걸까? 이런 거까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까지 생각해봐야 돼. 이것도 똑같아. 허구여도 상관없어. 꼭 진심한 진이 판별기도 아니고 진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것들을 좀 내 의견을 제대로 받침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템플릿 요것도 필요해. 템플릿도 필요해. 그래서 의견 어떻게 적을지. 근데 이거를 다 템플릿을 쓰라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 내용들을 해서 하라는 거야. 그리고 오타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오타보다는 내용을 좀 더 신경 쓰고, 오타를 점검하기보다는 내용을 좀 더 점검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게 전체적인 거고, 그래서 살짝 잠깐 남은 시간에는 그래서 GPT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템플릿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템플릿을 왜 이렇게 많이 써?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도 알고 쟤도 알고 얘도 알고. 근데 템플릿이라는 게 어쨌든 일단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고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는 너만의 템플릿을 준비하라 라는 게 올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토플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GPT를 너네한테 좀 권유하는 이유는, 지금 4.0이지. 그래서 GPT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작성을 하잖아. 내가 한국어로 먼저 이걸 작성을 해봐. 그러면 내가 자주 쓰는 말들이 있고 자주 쓰는 어투가 있거든. 그거를 GPT한테 템플릿으로 만들어 달라 하면 돼. 스피킹, 라이팅 할 때 둘 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픽스 시켜버려. 너네에 맞게. 왜냐면 사람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아. 그래서 거기서 제시해주는 템플릿이 많은데, 근데 그거를 너네들이 GPT에서 한국어로 이걸 대답한다고 생각해서 한국어로 쭉 대답을 적고 답변을 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템플릿,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럼 그거 데이터가 쌓였으면 그거를 GPT로 가서 너네들이 그거를 만들어봐. 너네만의 템플릿을 만들어. 나는 그게 진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잖아. 템플릿 다 알아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템플릿을 얼마나 많이 봤었을까. 근데 우리가 대치동에 학원 가서 100만 원씩 주고 한 달에 다닐 거 아니잖아. 200만 원, 300만 원씩 낼 거 아니잖아. 그리고 첨삭을 받는다 해도 그 한계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GPT에서 첨삭을 좀 받아보고,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보면 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의견을 해서 내가 그냥 그대로 적고 여기에 대해서 좀 내 문장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너네가 봐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봐줘.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네요.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작성하면 돼. 답의 정론은 없어. 그러나 모범 답안은 있을 뿐이야. 이렇게 답안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는 항상 있어. 근데 우리에게 그게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챗GPT 4.0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어라. 나의 언어 습관이나 나의 답변 습관을 통해서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어라. 이 작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걸 외워서 시험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계속 연습해서 한 뒤에 뭐를 하냐면은 GPT한테 첨삭을 잘 받아. 그것들을 우리가 첨삭해주는 거 우리 기준으로 이게 좋아 보인다 이거잖아. 근데 GPT는 좀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좀 준비를 해줄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리딩이나 리스닝에서 포함되는데 그건 조금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라이팅하고 스피킹 할 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GPT를 켜놓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녹음된 파일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아니면 라이팅한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그걸 하는 거지. 근데 녹음 파일이 되지 싶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또 변환해주는 어플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삼성 PPL은 아니고 삼성에서는 녹음을 하면 그게 다 번역이 되거든 바로. 그거 넣어도 되나? 휴대폰에서만 되나 지금? 그 칩셋이 M2 이상부터는 되거든 애플도. 그 나도 이거를 녹음을 하면은 내가 녹음기를 보여줄게. 녹음을 하면은 이게 바로 변환이 돼. 응? 이런 식으로 텍스트 변환이 떠. 아, 이게 기네 이야기가 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떠. 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떠. 그 심지어 요약도 해줘. 요약 바로 안 돼. 이런 식으로 요약도 돼. 대박이지. 음성 내용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했던 내용들 영어로도 이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게 100% 잘 나오지 않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선생님한테 도움 받지 않고도 혼자서라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혼자 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진짜 꿀팁. 그래서 활용하는 법은 또 내가 나중에 이거 하면서 알려줄게. 이건 뭐 지금 강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뭐 1시간, 2시간씩 연습해봐야 돼. 이것도 바로 막 좋은 템플릿, 좋은 내용, 좋은 활용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익숙해지고 활용하지 않으면은 잘 되지 않아. 그러면은 강의는 여기까지.